우리를 분노케 한 뉴스의 대상을 골라 경고를 날립니다. 울트라 스펙타클 분노 유발자 경고 프로그램 MC 리와 정 기자의 레드 카드. 한 달간 이슈가 됐던 뉴스 가운데 우리 분노케 한 뉴스를 골라서 뉴스 속 대상자에게 거침없이 경고를 날립니다. 바로 레드 카드를 주는 겁니다. 지난달부터 저와 함께 이 레드 카드를 진행하는 분이죠. 지원 강원민방의 대표 미남 기자 정동원. 아니 그래 또 오버한다. 잘 계셨죠? 예, 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요. 네. 우리가 지난달에 첫 일에 나갔잖아요. 예. 반응이 어땠나요? 아주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예. 그 뜨겁다는 의미는 예, 뭐 성우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어떤 의미에서 집사람도 아주 정말 좋아하셨나요? 예, 잘 나왔다. 응. 그리고 특히 그 선배님이 얘기해 주신 그 네. 집에서 밥 안 하냐. 네. 예, 그 멘트에 아주 욕구를 꽉 찝으면서 그 정도로 제가 직접 몸으로 와닿더라고요. 예. 와, 네, 하여튼 우리가 출발이 괜찮았으니까. 예. 박 PD님 출발 괜찮았죠, 레드카드? 네, 출발 괜찮았고 저번 주에 그 이창섭 MC가 이겨가지고 네네네. 오프닝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 오프닝한 거예요? 다음 주는 오늘의 승리자가 오프닝을 하는 걸로. 그건 뭐 굳이 이길 필요가 없는 거네. 오프닝 안 해도 어차피 가는 방송인데 뭐. 오프닝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자. 그래? 그럼 내가 다음에 양보할게. 한번 합시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외치겠습니다. 네. MC 리와 정 기자의 레드 카드. 박수는 우리가 쳐야 되고. 와, 아무도 없으니까. 하여튼 이 제작진이 9개 뒤에서 쫙 깔아놓고 거기다 레드 카드, 옐로우 카드. 우리 눈이 안 좋을까봐 돋보기까지 세팅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제작진이 아주 엄선한 제작팀과 회의까지 했대,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분노를 유발시킨 우리 온 도민들을 막 열받게 한 뉴스 9가지를 쫙 깔아놨습니다. 우리 둘씩 하나씩 골라서 서로 레드 카드를 주는 거잖아요.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그럼 이제 일단은 쫙 깔려 있는 뉴스들을 좀 보자고요. 사실 지금 실컷 봤더니 이게 전부 정말 우리 이제 혈압 올라가는 뉴스들이에요. 그렇죠. 예. 예, 이거 가장 최근 것 같네요. 강원도 AI 유입 차단 총력전. 이게 작년 그 겨울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수천만 마리의 오리 닭이 살처분됐는데 그렇죠. 그게 안 끝나가지고 이게 다시 잘못하면 이제 AI가 지금 우리 토착병이 되길 위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저 방역 당국 공무원들은 뭐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사실 이게 지금 심각한 게 이게 겨울철에 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철새들이 와서 난리는데 이 여름 철새가 요새 와서 난렸나 이게. 또 특히 뭐 삼복더위 앞두고 그 뭐 어떤 토차가 되는 것도 문제지만 삼복더위 앞두고 어떻게 보면 대목이거든요. 이 대목인 시점에 저기 닭, 뭐 오리 장사하시는 분들 키우신 분들 난리 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출하를 못 하거든요. 예. 네. 직접 뭐 키우시진 않으시죠? 아, 제가 뭐 예. 네. 아니 하여튼 애들 키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닭까지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러다가는 이게 우리나라가 청정국이 되기는커녕 이제 토착병으로 이게 또 AI가 인공지능 아닙니다 이거. 저기 조류독감입니다. 조류독감. 그래서 걱정이 좀 되고요. 네. 근데 저 9개 그 분노 유발 뉴스를 골라주었는데 가뭄 동해안 식수도 비상. 이거 우리 작가님하고 PD가 골라놓은 것 같은데 이거 누구한테 분노를 펼치라는 거예요? 이거 하늘에다가? 예전에는 왕한테 했죠. 그럼 어떻게? 가뭄이 들면 대통령한테? 아니죠. 지금 새로 뽑힌 대통령한테? 왕권 지금 왕권주의가 아니니까 하늘에다가? 하늘을 원망한 수밖에 하늘에다 없겠죠. 삿대질하라고? 근데 아무래도 이 기후가 이렇게 바뀐 거는 인간들의 욕심이 빚어낸 어떤 뭐 재앙이 아닐까요? 예. 너무 나간다. 그건 좀 너무 나가는 것 같고. 왜 이제 기후 온난화? 나는 지금 이 뉴스를 분노 유발자라고 레드카드 주라고 선정한 지금 작가 PD가 제가 나도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그럼 나도 화는 나지만 이걸 어떻게 물론 막는 인간이 이제 인재가 되지 않도록 막는 노력은 해야죠. 그렇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원인 제공이 하늘인데 하늘한테 차라리 기우제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보다는 야 하늘 레드카드 이런 것보다는 그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 정 기자부터 시작하셔야죠. 네. 한번 쭉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돋보기도 한번 봐야 돼 이렇게. 네. 일단 옐로우 카드 먼저 고르셔야죠. 네네. 와, 이것도 화가 나고 저것도 화가 나고. 다 화나요? 일단 제가 요거 층간소음. 네네 좋습니다. 쿵쿵 분노 유발 층간소음 살인 사건을 일으킨 배려 없는 이웃에게 옐로우 카드를 드립니다.
술에 취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교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술에 취한 채 위층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64살 김모 씨를 숨지게 하고 김 씨의 아버지 91살 김모 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층간소음이라는 걸 보면 안 당해본 사람들은 서로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왜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러는데요. 요새는 그 EXID 위아래 아시죠? 위하고 아래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사실상 이웃이 위아래가 돼버린 거예요. 싸움이 옆집하고는 안 나거든요. 왜냐면 다 아파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옆 벽을 막 치면서 싸우는 사람은 없지. 그죠? 예, 그렇죠. 예. 거의 아래 위로 다툼이 많이 나는데요. 이게 그 위층에 사시는 분은 최대한 소음을 내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아래층 사시는 분은 어떻게든지 간에 아주 미세한 소리라도 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또 화가 나고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막 매일 아래 위층으로 싸우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정두원 기자가 옐로우 카드를 준 대상이 살인 사건을 일으킨 사람을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층간 소음을 일으킨 사람을 준 겁니까? 크게 보면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일단은 사람의 목숨을 뺏은 사람한테 거기가 더 줘야죠. 나쁘다. 예. 그런데 문제는 네네. 이 어떤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사실상 위에서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심하게 너무 소음을 만든 사람, 소음 그런 유발자. 그렇죠. 그런 분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위층에서 올라가서 항의를 하면 뭐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혼자 사시든가 뭐 나가서 산 속에서 뭐 단독주택 살지 왜 아파트 사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 둘 다 받아야죠.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집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2m 10, 그러니까 210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두께가, 층간 두께가. 예. 2m 10이 두께가요? 210이겠죠. 210cm. 그 똑같은 거죠. 이 층간 두께를 2m 10으로 한다고요? 210일 텐데. 21cm, 플로. 220mm. 네, 플로우 두께가. 틀렸네. 안 되네. 잘못했어요.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 이거 나가는 거야? 이거 바보 유유하면 내보냅시다. 이거. 어차피 저번 방송에서 바보가 됐어요. 사생 룰을 몰라가지고 어차피 바보기 때문에 바보 컨셉으로 가시죠. 뭐 먼저? 국방, 납세. 빵 납세. 뭐예요? 뭐였더라? 지금 결혼해. 아니 근로의 의무? 빨리 찾아봐. 사내 의무. 교육. 맞다. 그지? 죄송합니다. 이게 이거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이게 정말 이거 두 MC 이거 너무 무식해 보여. 그때는 나는 MC니까 모른 척 한 거고 여러분들 같이 고민해보려고. 야라고 또 말해. 야, 좀. 나도 어찌 좀 이상했다고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여보세요. 그렇죠. 2m 이 그렇죠. 보통 아파트의 층고가 2m 30, 40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근데 층고만큼 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쵸. 이분이 지금 뭔 얘기를 하시는가. 그랬더니 얘기를 또 맞대. 210이니까 날 말도 안 되는 줄. 나 정말. 어쨌든 21cm, 21cm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플로어의 두께를 그만큼 해라.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기준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그 LH에서 짓는 주택조차도 이걸 좀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법이 통과가 됐는데도. 뭐 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기준, 그렇죠. 기준이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해라. 거기에 어떤 페널티를 주는 건 없고 그것대로 안 한다고 해서. 그렇죠. 예, 그럴 수는 없고. 우리 왜 소비자 권장 가격 이런 식으로 권장하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럼 나쁘다 이거는 그죠? 지금 층간소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건 지켜줘야지. 만들어놨으니까 지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시공하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건설사들이 너무 또 이렇게 이득을 많이 챙기려고 좋지 않은 것들 쓰다 보니까 유발하는 제가 보다 큰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엔 제가 이제 옐로우 카드를 날릴 대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짠. 눈은 좋지만 이 컨셉으로 이렇게 또 보시고 본격. 여기 바로 있네요. 이겁니다. 이거. 네. 네. 동해안 석탄 화력 발전 반대 확산. 동해안 석탄 화력 문제를 놓고 확산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반대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 빌미를 준 정부에 대해서 옐로우 카드를 날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률 10% 미만의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당장 강원 동해안 화력발전소 건설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미 정부 인허가를 다 받은 상태고 관련 부처로부터 사업 중단과 관련한 아무런 지침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내 영동 지역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무슨 뭐 석탄 화력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문제는 원자력에 뭐 찬성하냐 반대하냐 저는 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정부한테 옐로우 카드를 날린 이유는 이미 그 수천억 원의 예산이 집행이 돼 있고 건설 중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스케줄들이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원전 문제와 이 석탄 화력과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탈원전이냐 미세먼지냐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조급증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물론 좋기는 제일 좋죠, 사실. 그렇죠. 가장 값싼 연료니까 석탄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면 전기값이 가장 싸지니까 LNG보다도 싸다고 하니까 제일 좋긴 하지만 이게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너무 섣부르고 좀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옐로우 카드를 날렸습니다. 정부가 좀 아마추어식으로 결정을 그렇죠. 했다라는 얘기죠. 10% 미만의 어떤 발전소는 재검토하겠다. 네. 또 장기적인 어떤 당장 다가올 여름에 뭐 전기 수요도 고려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예. 저는 이 전력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석탄 화력도 그렇지만 원전도 그렇잖아요. 신고리 원전 5,6호인가요? 예. 좀 숫자는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미 공사가 한참 진척되어 있는데 그것도 막 중단하겠다고 그래 지금 난리 한번 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위험하고 미세먼지를 만들지 않는 전기를 쓴다는 거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다음에 불안한 원자력을 다 없애고 정말 신재생 에너지로 전부 바꾸겠다. 이거 원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갈 것이냐. 기본적으로 반대하세요? 원전 없는 세상? 아니죠. 예. 아니죠. 그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씩 늘려가고 그래서 우리 전력 수급에 차질이 전혀 없이 정말 우리가 지금 요즘 점점 더 더워지는데 한여름에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난방 줄여주세요. 무슨 백화점을 실내 온도를 26도까지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옐로우 카드 날렸습니다. 저만 좀 흥분했는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의 공감하지 않는다는 표정인데. 근데 저도 사실은 그렇죠. 핵발전소 없고 원전 없고 네. 이런 어떤 석탄 화력 발전소 없는 세상은 찬성하지만 그럼요. 전기 없는 세상은 또 꿈꿀 수도 없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기를 만들려면 당연히 저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번 정책 자체도 어떻게 보면 10% 미만이라고 규정은 했지만 이미 그 전에 다 장시간 준비해 와서 했었던 사업들인데 갑자기 중단된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전력 수급 전체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 너무 좀 성급하게 결정 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또 저 문제 때문에 지역이 또 반으로 갈렸어요. 그렇죠.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고요. 또 논란에 논란. 정부가 이런 의견, 이런 주민들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이간질 시키기 전에 그렇게까지 또 이간질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예. 정부의 그 미숙한 일처리로 네. 괜히 의견만 나눠져서 싸움 일으키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은 차에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까지 꼭 비난하고 싶진 않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의 그 포퓰리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당장 없애, 당장 중지 이래가지고 다 난리났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가야 될 지향점은 맞지만 얼마나 좀 세련되게 준비를 차곡차곡해서 공론화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정부의 옐로우 카드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예. 이제 옐로우 카드 정도 정리하고요. 네, 예. 이번에 우리 정동원 기자께서 네. 호시탐탐 다음 회에 오프닝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정동원 기자께서 이제 레드 카드 다시 한번 골라주십시오. 저는 네네네. 지역주택조합제도 보완 시급? 시급입니다. 예. 오. 저는 이 뉴스 정말 그러면 일단 레드 카드 날리고 얘기합시다. 그렇죠. 날리고. 제가 네. 취재를 했었는데요. 네.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된 지역주택조합 제도 자체 네. 레드카드를 드립니다. 당시 대행사 측은
춘천에서 가장 싼 3.3제곱미터당 590만 원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835세대 부지 마련도 가능하다며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를 보고 6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여했지만 6차례에 걸쳐 춘천시에 제출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은 모두 불어 또는 반려됐습니다. 더구나 조합원들이 낸 100억 원에 육박하는 계약금 명목의 분담금과 업무 대행비도 거의 모두 쓰고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정말 이번 이 춘천에 있었던 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땅을 확보하지 못한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강원 도유지죠. 도유지가 40%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 지역 주택조합에. 도 땅이.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 조합원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속으신 거죠. 네.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국유지에다가 민간 아파트를 내가 짓겠다. 그러고서 요거만 하고 예, 돈 내시오 된다. 가입받고. 그래서 가입받고 돈 내서 갔는데 허가를 결국 못 받았죠. 세상에 국유지에다가 민간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는데 그걸 허가를 내줄 그럼 분명히 전혀 있을까요? 강원 도하고는 대화도 안 돼 있는데 공고 내고 조합원을 그렇죠. 예, 모집했나요? 이렇게 했다. 아, 그거 사기네요. 그건. 강원도에서는 2022년까지는 절대 팔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부지가 LH하고도 그 부지에 문제가 있고 또 강원도 농업기술은 이전 문제하고도 얽혀 있는 문제거든요. 쉽게 하면 땅 팔 사람은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내가 네 땅에다 아파트 질 테니까 팔아. 내가 아파트 못 지면 우리 조합원들이 잘못됐어라고 해서 사업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그 사업 시행사 측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도유지가 들어가 있다. 40%. 그래서 이걸 매입하지 못하면 그 실제로 땅도 하나도 매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도요? 예, 돈을 이게 이 제도 자체 기사는 썼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보통 토지 몇 퍼센트 확보라고 하면 땅을 사놓고 확보를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네네네. 토지 매매 의향서를 받거나 계약금만 걸어놓고도 우리가 최소한 뭐 토지를 확보했다라는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터지면 쉽게 얘기해서 조합원들이 땅이라도 담보를 잡아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죠. 물론 다행히 지난 3일부터 제도는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조합을 만들 때는 반드시 자치단체에 얘기해서 자치단체가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이냐, 조합을 모집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시장 군수가 쉽게 말해서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이제는. 지금까지 신고만 하면 됐는데 너무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럼 이 조합은 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가 없죠, 이미. 사업을 추진해 왔었으니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는 이제 순수하게 지금 예를 들어 무슨 대형 건설회사들이 땅 사가지고 팔면은 자기들 이익을 적정 수준 남겨야 되니까 뭐 평당 100만 원에 판다면 이 지역주택조합은 다른 이익이 낼 자기 조합원들이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보통 한 3분의 2 정도면 그냥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3분의 2 정도면 집을 짓는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뭐 보니까 성공 확률이 5분의 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도박이죠, 그러면 도박. 그렇기 5분의 때문에 1. 정말 믿을만한 제도인지 믿을만한 주택조합인지 잘 알고서 가입하고 네, 어쨌든 뭐 현재 이 사업 시행사 쪽에서는 네. 허가만 나면 사업은 갈 수 있다라고 뭐 계획을 바꿔서라도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끊임없이 지금 어쨌든 조합원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땅 아니더라도 다른 땅이라도 사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파트 모양을 변경시키겠다는 거죠. 옆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걸 100이라고 봤을 때 40% 그 땅을 재척하고 그 모양이 조금 기형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미 이러이러한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광고를 네. 다 냈을 텐데 그건 참 맞지 바꾸는 않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뭐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가치도 하락하고 또 특히 그 평당 본인들이 꿈꾸던 가격에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지역 주택 조합 제도의 본래 목표인 어떤 싼 가격에 내 집을 장만하기는 이제 좀 어려졌다라고 보는 것도 맞죠. 현 상태면. 이번엔 제 차례인가요? 네. 제가 또 레드카드를 멋지게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일어나지 말고 하라 그랬지? 저는요, 이거 사이에 여기 앞에다 갖다 놨어요. 예. 바로 이겁니다. 마취가스 풍선. 요새 저 해피벌룬이라고 하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지만 이걸 마시면 마취가스 풍선 흡입 확산. 야, 요 확산에 기여를 하고 계시는 그 유흥업소 주인들에게 레드카드를 날립니다. 손님들에게 수천 원씩 받고 파는 이 풍선에 주입되는 기체는 아산화 질소입니다. 아산화 질소 풍선은 웃음가스, 해피벌룬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몽롱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 일부러 구입해 흡입하는 손님이 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마셔보셨어요 혹시? 바로 들이대네. 야, 이런 식으로 들이대는구나 이제. 아 궁금해서요. 내가 무슨 클럽 다닐 나이도 아니고 이거 마셔보겠어요. 네. 지금은 물론 이제 뭐 됐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뭐 뉴스 지금 이제 우리 다 자료 뉴스 나갔으니까 아실 텐데
이게 원래 아사나 질소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예. 치과에서 애들 뭐 약간 마취할 때도 쓰고 한다는 건데 뭐 심지어는 음식에 식료품으로 이게 돼 있대요. 첨가물로 식품 첨가물로 아사나 질소가 그래서 네. 뭐 피팅 뭐 크림 만들고 할 때도 쓴대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그 약간의 그 마취를 주면서 환각 효과를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놀다가 야 이거 한번 사봐. 그러면 이게 뭐 값도 싸대요. 풍선 하나에 뭐 한 2,000원, 4,000원 보통.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 축제 때도 막 쓰고 이런데요, 젊은 애들이. 문제는 이게 값이 싸다 보니까 시간이 짧다 보니까 하나, 둘, 한 번에 막 5, 6개씩 사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사고 그게 났죠. 이제 이 산소 부족으로 해서 네. 사망 사고까지 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건데 이미 영국에서는 뭐 작년 봄인가요? 이거 이대로 놔서는 안 된다. 이미 이제 확산이 되니까 이게 뭐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먼저 쓰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깊이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서부터 확산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업소들이 아무리 돈이 좋아도 심지어는 사망 사고까지 난 이런 그 위험한 마취가스를 돈벌이에 쓴다는 것. 그러니까 정말 그 유해 물질을 그 식료품에 넣어서 파는 거랑 뭐 우리가 식료품 그 가짜 식료품 불량식품 사고 날 문제 기사화 될 때마다 그러잖아요. 아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X들 정말 나쁜 X들 이러잖아요. 이거는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잠깐 기분 좋고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심지어 사망 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는 이 아산화질소 가스를 풍선에 담아서 판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이거는 저는 뭐 네, 대마초나 뭐 그런 거랑 뭐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렇죠, 그렇죠. 한번 뭐 마셔보고 네, 기분이 네. 좋으면 계속. 네. 제가 예전에 왜 네. 본드라든지 뭐 가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 네. 불량 정선들이 많이.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뭐 그 중독성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 규제를 안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요거 레드카드 이 업소한테 주면서요. 사실은 이 발늦게 대처하는 아, 예, 그렇죠. 이미 좀 발빠른 나라들은 이걸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옐로 카드 추가로 날립니다. 추가로. 2개를 우리 정말 저기 맨날 뭐 빨리 하면서 경제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하는데 왜 이런 대처는 이렇게 늦게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까 네. 저도 이 뉴스를 이게 봤을 때 이걸 레드카드를 주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보다 더 화를 내실 것 같아서 제가 양보한 뉴스인데. 야,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말이 안 돼. 내가 레드카드 할 것 같아서 자기 양보했대. 말이 되는 거야?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아, 착한 기자구나. 기자들은 그 특종 욕심에는 양보하면 안 돼. 아, 이제 뭐 그럴 그 연차도 지났고요. 이제 베풀면서 살라고요. 예. 정년퇴직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요. 근데 벌써 정년퇴직 얼마 안 남은 얘기 들어가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둘이 뭐 잡담도 좀 했습니다만은 옐로카드 2개, 레드카드 2개를 선정해 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또 이거 오늘도 또 저 승자를 가리는 거예요? 네, 승자 가리는 거예요. 다음 주 오프닝을 누가 할 것인가? 별로 흡인이 없어. 저도 상관없는데 하다못해 식권이라도 하나 줘요. 구내식당. 다음 달부터는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내가 정말 내가 이런 거 요 제도를 만든 PD 작가를 내가 무지하게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내가 나이 많은 그 선배고 MC인데 이거 진행하면서 막 잘 보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도 승패가 나눠지니까. 그렇지. 잘 봐주세요. 자, 저번 달에 이어서 네. 자 매력 발산의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작가님. 선배 없어요? 선배? 아이고. 이거 그거 뭐야? 눈물을 예. 눈물, 빨간 예, 눈물. 예. 그거야. 누가 더 레드 카드를 잘 뽑았을까요? 하나, 둘, 둘. 셋. 저 진행하세요. 마무리 진행하세요. 아, 이제 운동을 사이드로 진행하세요. 일단 하시고요. 일단 오늘까지는 승자시니까 하시고요. 제가 다음 달 이 시간부터 승자는 이어지는 거예요. 아직 뭐 인수위도 안 꾸렸는데 무슨 지금이 일단 하시고요. 이게 신경질 안 났어. 제가 뭐 차차 인수위를 꾸려서 이창섭 선배로부터 인사이드를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 기간 없어. 바로 저기 취임하는 거예요, 지금.
전뭐 탄핵당하신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인수위를 거쳐, 마찬가지로 바로 아웃다 그런 거지. 저는 인수위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마무리 져주시죠.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멋있게도 마무리합시다. 여기 있는 대로. 우리 사회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그날까지. MC와 정 기자의 레드카드는 계속됩니다. 와우! MCD와 정 기자의 레드카드! 아, 어려워.